일단 이제 국무총리 인준에서도 새 정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고 오늘 고위공직자 3인의 청문회에서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고 태풍으로 파괴된 것들도 반드시 복구된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이게 태풍이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취임 한 달이 채 못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문재인 시대이고 문재인 태풍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당은 대선에 패배했지만 네.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박근혜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국가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야당으로서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네. 지금은 집권 초로 이렇게 강하게 태풍이 불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잘하는 점도 있지만은 네. 이제 그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자유한국당 이제 정진석 의원이시죠. 여기 댓글 남긴 게 사진에 나오셨는데 챗이라고 이제 댓글 남기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야 저희하고 좀 정체성이 다릅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지지하는 홍준표 전 지사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하고 함께한다. 이러한 것은 조금 무리할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사적으로도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혹시 사적으로도? 저도 장난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자, 어제 하신 말씀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6월이 오면은 7가지 악재가 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7가지 중에는 일자리 추경안 비정규직 최저임금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추경 예산에 반대하신다는 의미입니까?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네.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입니다. 네. 이렇게 공무원 숫자를 늘려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한 번 채용하면은 20, 30년을 생각해야 되고 퇴직 후에도 연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국민 세금을 가지고 계속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증원을 하고 또 구조조정도 해야 되지만은 전적으로 일자리를 공공 일자리에서 창출한다는 것은 네.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일이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당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슈퍼 수요일입니다. 박 전 대표께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또 여성 외교수장이라는 의미 아주 높은 평가를 하셨었는데 지금 어제도 좀 이제 다운 계약서 같은 추가 의혹이 나왔고 또 이제 재산이 꽤 있는 분 같은데 이게 뭐 흠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오늘 이제 검증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지지하는 입장이세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비고시 여성 전문가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으로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사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면은 오늘 청문회에서 어떠한 것을 해명하고 밝혀지고 네. 이러한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시고. 그런데 어제 이제 광주에서 기자들 만나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 중에 뭐 김상조 후보자 오늘 청문회하는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당에다 모두 다 해주자고 했다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건 맞습니까? 물론 청문회 전이기 때문에 네. 청문회 결과를 보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만은 김상조 그분이야말로 재벌 개혁의 최책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김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도 과거 5.18 재판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26살의 군 법무관 중위로서 혁명군에 의거해서 다소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광주 현지 5.18 관계자들이나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자질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분 다 청문회가 패스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의혹들이 오늘 소위 슈퍼 수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사 검증 과정에서 어떻게 해명이 되고 밝혀지고 또 어떠한 사실이 나오려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청문 결과를 보는 것이 좋겠죠. 자,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런 말을 하시던데요. 뭐 지난 대선 때 이미 상황으로 불리던 분이 요즘 갑자기 새 정부에 무슨 책을 잡혔는지 자고 나면은 청문회 관련 입장이 오락가락한다. 이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 이 국정 혼란을 가지고 온 바로 주역들입니다. 또 그분들이 얼마 전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죽 했으면은 홍준표 전 지사도 그분의 선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 국가를 어떻게 피폐시켰는가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성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이게 차원은 다르지만은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박 의원의 행보와 언급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직을 지금 내려놓으신 상황에서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당이 실제로 그렇게 간다는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건전한 당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 저도 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속해 있는 국민의당의 결정을 저는 또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양한 의견은 나오더라도 당에서 토론하고 소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어제 그렇게 발언했다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그분도 뭐 그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심한 얘기는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히되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에서 토론하고 소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당의 할 일이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자, 박지원 전 대표께서 마음속에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추측도 뭐 언론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뭐 민주당과 새로운 관계 설정 같은 거를 넘어서 무슨 이제 전남지사 출마론 이런 것도 거론이 되는데 이 질문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은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당이 본거지인 호남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파격적인 5.18 행사나 또 5.18 기념사는 호남 사람들의 가슴에 뭉쳐있던 것을 뻥 뚫리게 하고 또 호남 인사차별 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허물어가고 어제 현충일 기념사만 하더라도 파격적으로 심금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박수를 치지만은 또 야당으로서 이번 추경 같은 것, 네. 사드 문제, 네. 또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지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이런 문제에서 파생되는 일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네. 꼼꼼히 챙겨서 야당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해서 박수치는 것을 네. 민주당의 이중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기 때문에 네. 국민이 지지하면 함께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이중대가 되면 됐지 우리는 민주당의 이중대가 자유한국당의 이중대가 아니고 국민의당답게 네. 제3당의 위치에서 정치를 하자.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네네. 대안을 제시한다. 이것이 제3당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안철현님께서요. 오늘 간만에 내리는 단비가 목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고 있네요. 갈증을 해소해줄 소식들만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7가지 중에는 일자리 추경안 비정규직 최저임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추경 예산에 반대하신다는 의미입니까?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네.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입니다. 네. 이렇게 공무원 숫자를 늘려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한 번 채용하면은 20, 30년을 생각해야 되고 퇴직 후에도 연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댓글 남긴 게 사진에 나오셨는데 챗이라고 이제 댓글 남기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뭐 정진석 전 원내대표야 저희하고 좀 정체성이 다릅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지지하는 홍준표 전 지사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하고 함께한다. 이러한 것은 조금 무리할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사적으로도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혹시 사적으로도? 저도 장난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자, 어제 하신 말씀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6월이 오면은 7가지 악재가 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의당은 대선에 패배했지만, 네.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박근혜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국가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야당으로서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네. 지금은 집권 초로 이렇게 강하게 태풍이 불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잘하는 점도 있지만은 네. 이제 그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자유한국당 이제 정진석 의원이시죠. 여기 댓글 일단 이제 국무총리 인준에서도 새 정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고 오늘 고위공직자 3인의 청문회에서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고 태풍으로 파괴된 것들도 반드시 복구된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이게 태풍이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취임 한 달이 채 못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문재인 시대이고 문재인 태풍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 세금을 가지고 계속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증원을 하고 또 구조조정도 해야 되지만은 전적으로 일자리를 공공 일자리에서 창출한다는 것은 네.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일이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당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슈퍼 수요일입니다. 박 전 대표께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또 여성 외교 수장이라는 의미 아주 높은 평가를 하셨었는데 지금 어제도 좀 이제 다운 계약서 같은 추가 의혹이 나왔고